이번 시간에는 그 한국에 들어오는 수입차들, 어, 그 유통이나 부품, 그다음에 수리 이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거 얘기하는 사람들이 별로 그 수리라든가 그다음에 뭐 전자적인 기계적인 그런 작동이라든가 자동차 뭐 원리부터 또 중고차 판매 뭐 엄청나게 얘기들이 많은데, 이 수입차들의 유통이라든가 이런 부품 관련된 거, 또 수리 관련된 거, 여기서 문제 있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서 어, 제가 그 언급을 좀 해놓으려고 그래요. 우주에서 최초인가? 한국 수입차 문제점. 봅시다. 한국 수입차들은 어, 당연히 외국에서 들어오죠. 한국에 들어오는 수입차들은 당연히 외국에서 들어오죠. 그런데 일단 완성차부터 먼저 얘기를 해봅시다. 조금 우리나라보다 조금 형편이 좋은 나라들, 소득이 더 많은 나라들 쪽, 특히 미국이라든가 뭐 이런 데 있죠. 이런 쪽에서 들어오는 중고차들은 어떨 것 같아요? 그런 중고차는 그냥 쓰레기입니다. 에? 그냥 쓰레기. 그러면 해외에서 수입차가 중고차로 들어오지 않는다. 들어옵니다. 들어와요. 그거를 이제 차액을 많이 남길 수 있죠. 거짓말하면. 그리고 이제 미국을 예를 들면, 뭐 얘기들이 나오니까 미국을 예를 들면은, 미국에서는 차 사고가 웬만큼 나면은 수리 안 합니다. 보험 처리하고 폐차로 가는 겁니다. 이상하죠. 한국은 웬만하면 수리를 해서 쓰죠. 차값을 넘지를 않는다면은. 근데 미국에도 같은 기준으로 차의 뭐 거래가액 을 넘는 수리비를 지급해서 보험사에서 지급할 일은 없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워낙에 수리비나 이런 게 비싸니까 수리 안 해요. 한국 같으면은 간단하게 수리할 내용도 웬만하면 폐차로 갑니다. 거기는 부품을 뜯어서 중고를 파는지 어쨌는지 별개로 하고, 어찌됐든 웬만하면 폐차로 가요. 수리 없어요. 웬만하면. 도색 뺏겨진 건 그냥 타고 다니는 거구나. 한국에서나 이렇게 도색을 해가지고서 반짝반짝하게 하고 다니지. 근데 그런 거를 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개인이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쓸 것처럼. 뭐 차명 사용하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하죠. 그래서 가지고 들어와서 한국에서는 쉽게 고치니까 미국보다 한 10분의 1 가격밖에 안 될걸. 또 빨리 고치잖아요. 고쳐가지고 파는 거예요. 음. 그럼 뭐 배로 들어오니까, 배로 들어와서 어, 운임하고 다 계산하더라도 5천도 남기고 6천도 남기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사기꾼들이 뭘 못해. 그렇게 해서 들어간 차들도 있고, 또 이제 신차 같은 경우에도 좀 싸게 들어올 수 있죠. 미국에서 웬만한 벤츠 뭐 3천만 원대인데 뭐. 저 BMW. 근데 한국에 들어오면 7천, 8천, 뭐 9천 뭐 이러잖아요. 그럼 내가 쓴다고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서 신차를 사가지고 가지고 들어오면 더 싸지. 무님 해봐야 얼마나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유통되는 게 있는데, 이거를 좀 손을 봐야 될 필요가 있죠, 분명히. 그러니까 워낙 많으니까. 내가 쓴다 그러고 가지고 들어가도 그 수입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가지고서 한국으로 보내는 거지. 방법 많아요. 그거를 좀 단절을 해야 되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좀 문제가 되죠.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대포차로 가든가 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수입차들이 들어올 때 여러분 그 수입차들은 뭐 서비스가 좋고 뭐 센터에서 뭐 정말 뭐 쿠폰도 많이 준다. 쿠폰을 갖다가 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치 쿠폰을 줘가지고 야 3년 동안 무상으로 그냥 뭐가 문제된 거는 다 무상으로 고쳐주고 다는 아니지만 쿠폰이 있어서 그 금액 내에서는 뭐 기름도 오일도 교환해주고 뭐도 해주고 소모품도 해주고 뭐 500만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 차값에 다 붙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차값을 6,500 하면 될 거를 500만 원 뭐 쿠폰 해준다, 300만 원 해준다. 그래서 또 붙이는 거예요. 더 붙여. 쿠폰 300 나가면 차값에다가 500만 원, 600만 원 더 붙인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장난질은 못하게 해야지. 한국 그 정부, 한국 국토부는 뭐 합니까? 앉아가지고 맨날 거짓말만 하고 앉아있고. 그래서 이 정치인들이나 이런 애들이 뭐 장관을 해도 뭐 잘만 하면 되겠지만 뭘 알아야지. 응? 해룡이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장관 해가지고 도지사 해가지고 뭘 합니까? 뭐 아는 게 있어야지. 전세 사기 잡겠다고? 아니 법원에서 문제가 있는데 법원에서 사기꾼들하고 뽀뽀를 하고 앉아 있는데 뭐 어떻게 하나 방법을 달리해야지.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이 왜 그렇게 창궐하는데 판사들이 보이스피싱 범들하고 뽀뽀를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럼 수입차 문제가 정말 많거든요. 아니 쿠폰이라 그러고 차값에 붙이면은 그게 사기지. 속이는 거지 그게. 뭐 싸게 그리고 싸게 해준다 그러면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조선 못 사지. 근데 그럼 그것도 좋아. 쿠폰으로 발행한다. 쿠폰으로 차값을 빼서 이쪽으로 조선모사를 했다. 그래 알았어. 그것도 좀 문제지만 그것도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것도. 응? 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기획적으로 사기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쿠폰 받았죠. 차 살 때 쿠폰 받았어요. 수입차 살 때 쿠폰 받았어. 그러면 그 쿠폰은 뭡니까? 센터에 가서 고쳐야 되죠. 센터에 가서 해야 되잖아요. 무료라 그러는데 지들 볼보 센터에 가서 해야 되잖아요. 일반 다른 데 가서 하는 게 아니잖아 그게. 그러다 보니까 호환성이 없죠. 그럼 뭐예요? 센터 배불려주는 방법이죠. 수입차 센터를 배불려주는 방법이라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다가 한국에다가 한국 얘기하는 거니까 한국에다가 수입차들이 알받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밀어넣기 하는 방법이죠. 불공정한 거래인데 밀어넣기라는 게 있어요. 공정거래법 보면 밀어넣기 하는 거죠 이거 일종의. 그러면 볼보를 예를 들면 볼보 센터로 가야 되잖아요. 공짜로 받았다 쿠폰이라 그러니까 거 가서 오일도 교환하고 뭐도 하고 해야 되잖아. 그럼 글로 손님을 몰아주는 거예요. 볼보 센터로 수입차 센터로 몰아주는 거예요 손님을. 그럼 갔어요. 갔으면 그 기한까지는 무료로 할 것 같지만 그러면 센터에서 무상으로 그걸 해주겠습니까? 오일 갈아주고 패드 갈아주고 뭐 이런 거를 뭐 300만 원, 500만 원씩 수입차들 그렇게 해줘요? 그럴 리는 없잖아요. 본사에서 돈 주는 거예요. 센터에다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본사에다 돈을 준다고 무상이 아니고 당연히 또 본사에서 돈을 주죠. 센터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센터에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보증술이 그 쿠폰을 받았든가 쿠폰을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받았는 그 쿠폰을 갖다가 센터에 가서 다 쓰도록 하고 그러면서 독점적으로 지들끼리만 해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국산차하고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지. 국산은 뭐 기아 현대에서 나왔다 그래서 다른 데 가서 뭐 정비소에서 못 고치는 것도 아니고, 어? 뭐 기아 현대 무슨 서비스 센터 가서 꼭 고쳐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어딘지 가서 고칠 수 있잖아요. 근데 수입차는 그렇게 옵션이 붙어 있는 거예요. 쿠폰이다 어쩌다 이런 장난질을 해가지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돈을 받잖아요. 본사에서 센터에다 돈을 주잖아요. 그럼 센터는 어떻게 해요? 그 본사에서 돈을 준 그 차들, 신차들 있죠. 3년짜리, 출고한 지 3년 됐다든가 그 기한 안에 있는 쿠폰 있는 차들, 또 뭐 보증 수리 기한 안에 있는 차들, 그런 차들만 수리를 해도 먹고 살아요. 그것만 해도 돈이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그 차들, 그 기한을 넘은 차들, 그러니까 좀 뭐 4년, 5년, 6년, 7년, 8년 그 이후 된 수입차들에 대해서는 수리가 안 해도 그만인 거예요. 경쟁이 안 돼. 경쟁을 왜 합니까? 어차피 주는데. 본사에서 주는 것만 먹어도 되잖아요. 심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 경쟁이 안 되고 지들이 임의로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벤츠도 그렇고 BMW도 그렇고, 벤츠가 조금 더 비싸게 받나? 근데 뭐 브레이크 패드 한 짝 가는데 30만 원씩 받고 그래요. 심각한 문제죠. 근데 브레이크 패드를 어디서 만듭니까 요즘? 유럽에서? 아니죠. 중국에서 만들죠. 그거 뭐 알리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애프터기 때문에 중국 공장에서 만들어서 거기서 납품하는 거예요. 결국 똑같은 물건이야. 근데 10배 뭐 많은 건 막 20배씩 더 받죠. 아니 브레이크 패드 같은 경우에 뭐 벤츠라 그래서 별다릅니까? 똑같은 거지. 그거를 뭐 30만 원도 받고 그러거든요. 조금 비싼 차들 같은 경우에는 뭐 비싼 차 한 짝당 60만 원씩 받고 그래요. 64, 24, 240만 원이에요. 브레이크 패드만 가려고 그래서. 그 뭐 고가 뭐 그야말로 뭐 슈퍼카 이런 게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BMW 같은 경우에도 20만 원 이상입니다. 20만 원이 뭐야? 패드 가는데 한 짝당. 그러면 네 짝 걸면 얼마야? 80만 원이잖아. 20만 원만 해도. 근데 20만 원 싼 거죠. 보통 25만 원, 30만 원씩 가요. 근데 패드 가격은 얼마야? 패드 원가가 한 2만 원이야 되려나? 만 원? 에? 웃기는 얘기죠. 그거를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씩 받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브레이크 패드를 갈기 위해서 센터를 들어가는 사람이 들어가는 그 소비자가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너무 비싸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 예전에 볼보 같은 경우에 악명이 높았는데 부속을 안 줍니다. 카센터에다가 부속을 안 줘요. 이거 다 불법이죠. 다 범죄죠, 범죄. 공정거래법 위반이죠, 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토부는 있으나 마나한 기관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니 국가에서 관청에서 자동차 같은 이런 고가품들의 외국에서 들어온 거 이거 통제가 안 된다 그러면 그게 무슨 국가입니까? 마피아지. 마피아 집단밖에 더 돼요. 통제가 안 되는데. 부속을 안 줬었다니까. 지금은 팔아요. 센터에다가도 일반 카센터나 뭐 이런 데다가도 부속을 공급을 하거든요. 볼보에서 욕을 하도 쳐먹고서. 근데 그걸 수십 년 동안 그랬어요. 공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센터 들어가지 않으면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속을 안 주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병행 수입을 허용을 했지 않습니까? 한참 됐는데 지금 한 20년 됐나? 병행 수입을 허용을 하다 보니까 유럽에서 그냥 가지고 들어가 버리죠. 그냥 카센터 이런 데서도 영어 할 줄 알고 뭐 응? 수입할 줄 알고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들어와 버리는 거죠. 가지고 들어오는 게 불법은 아닌 게 됐으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수리를 시작하고 그러니까 공급은 하는데 카센터에다 10%더 비싸게 줍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뭐 브레이크 패드를 10만 원에 준다. 그러면 센터 일반 카센터에다가
일반 정비소 있죠? 그거를 볼보 센터에서 11만 원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임 깎아가지고서 그냥 가격을 맞춰주든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 했냐면은, 수입차 좀 돈이 뭐 한 4, 50만 원, 5, 60만 원, 6, 7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정도 이런 부속 교체를 해야 된다, 수리를 해야 된다 이랬을 경우에는 센터로 들어가는 거나 일반 정비소 가는 거나 비슷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부속을 비싸게 주니까. 그리고 센터에서는 공임은 낮게 잡는 거예요. 그리고 부속을 비싸게 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데는 어때요? 공임이 비쌀 수밖에 없지. 국산차보다 뜯기도 곤란하고, 응? 아무래도 숙련이 덜 돼 있고, 국산차고 양쪽 거 다 하려 그러면 장비 막 진단기부터 해가지고 돈 1,000만 원은 더 그 수리 공구를 갖다가 구비를 해놔야 되는데 공임이 더 들 수밖에 없죠. 근데 센터는 다 돼 있으니까 그것만 하는 거니까 공임은 좀 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똔똔이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거 센터로 가는 거야. 갔다가 이제 센터에 가서 또 눈탱이 맞는 거죠. 이게 도대체 이게 뭐 국가에서 이런 걸 이렇게 하면 됩니까? 에? 이렇게 하면 돼요? 국가에서?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이런 거를 방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급발진이 없다고 급발진이 뭐 단 한 건도 없지 대한민국은.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쿠폰이라는 거 가지고 이렇게 장난하고 부속 가지고 장난하고. 근데 부속도 뭐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주죠. 그게 그러니까 그 수입차 센터들은요. 그 쿠폰 이거 본사에서 돈 받는 거 그것만 가지고 또 지들은 먹고 살아요. 엄청나게 차값에다 붙여가지고 그거 가지고 나눠 먹게 하는 거니까. 그리고 부속 장사하고 10배씩 받죠. 그러니까 한 10배 뭐. 보통 그래요 보통.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정부에서는 그러면은 국토부나 이런 데서 이런 내용을 모를까? 잘 알지 왜 모릅니까? 그럼 이거 좀 통제를 해야 되지 않나? 좀 불공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정부에서는 그것도 손을 안 댑니다. 알면서도. 그냥 계속 소비자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덤터기를 쓰도록 방조를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고의적으로. 그거 물어보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이, 국내 자동차 산업을 좀 보호를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수입차 부속이나 이런 게 그렇게 원활하게 되고, 이렇게 수리가 좀 싼 값에 되고 막 이러면 경쟁력이 없어가지고 한국계 좀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사람 새끼들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치다 시사다 뭐 해가면서 뭐 떠드는 애들 보면, 그거 좀, 사람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 응? 지금 한국의 그런 민주당이라든가 문재인이라든가 뭐 이낙연이 지지한다는 애들 중에서 트럼프를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아니 미국에서 대통령으로 뽑았는데 왜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트럼프를 싫어하고 그래? 그거 이제 돌림병이에요, 그거. 자,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에다가 좋은 말 나가겠어요? 야, 우리가 니들 우리 차 니들 차든 그렇게 미국에다 갖다 뿌려놓고 우리가 수출하는 차에다가는 그렇게 장난질 해가지고 값을 갖다가 올려놓고 모두 해놓고 이렇게 해서 니들끼리 저 센터에서 다 돈 빼먹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팔리지도 않도록 수리도 제대로 안 되는 것처럼 뭐 비싼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제대로 팔지도 못하게 해놓고 무역 제재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트럼프한테 박수 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자동차 같은 거 놓고 보더라도 반도체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도. 근데 한국 자동차들은 어떻습니까? 수출하는 거랑 틀려. 응? 그 뭐 주행거리 가지고 장난 놀고 이제를 해가지고서 조 단위로 해서 응? 돈 물어내고 미국 가서 그 짓거리 하다가 응? 차다 차가 틀리다니까요. 도색 두께도 틀리고 철판도 달라. 다 달라요, 다 달라. 안전기준부터 해가지고 성능까지 완전히 달랐죠. 지금 조금 낮았다고 하는데도 아직도 다르죠. 한국이 이런 나라입니다. 그럼 국토부하고 붙어먹지 않으면 가능합니까, 그게? 그러니까 수입차 같은 경우에도 뭐 수출을 하는 나라들 가지고 뭐라고 할 게 아니에요. 한국 놈들이 하는 짓이야. 어? 센터에서. 근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얘기들을 안 하는 거죠. 응? 그러면서 뭐 신토부리 어쩌고 뭐 국내 산업을 보고 웃기는 얘기예요. 그 한국 놈이 다 처먹는데 무슨 국내 산업인가? 수입차 들어오면 누가 돈을 더 많이 먹는데? 결국 한국 놈들이 다 한국 그 센터라는 애들이 돈 넣고 돈 먹게 하는 거예요. 그거 지들끼리 소비자만 등신이고 국토부하고 이 정부에서는 손 놓고 앉아 있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도 지적도 안 합니다. 뭘 알아야지. 알면 또 뭐해? 국민들이 바본데 그거 뭐 법 개정하고 뭐 해서 통제를 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한다 그래서 그 돈 찍어줄 것도 아니고 그잖아요. 민주주의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여기서 끝나면 좀 싱겁죠. 센터 갑니다. 센터 가면 어때요? 센터에 가가지고서 수입차 가지고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센터를 가면은 뭐 수리를 하지 않습니까? 수리를 하면은 수리라는 거는 자동차의 수리라는 거는 간단합니다. 뭡니까? 교체예요. 원래는 수리라는 말 자도 나는 좀 이상하더라고요. 수리 뭘 수리하는데? 부속 교체잖아요. 부속 교체, 부속이나 소모품 교체예요. 오일 교체하는 것도 오일을 바꾸는 거예요. 오일 쓴 거, 새 걸로 바꾸는 거잖아요. 자동차 모든 수리라는 게 그렇습니다. 수리 교체가 아닌 경우에 그냥 교체를 하지 않고 그야말로 뚝딱거려가지고 뭐 어디 터진 걸 갖다 꿰맨다든가, 뭐 터진 데를 갖다 뭐 테이프를 감아놓는다든가 뭐 이러면은 수리가 되겠죠. 근데 센터에서는 수리 안 합니다. 수리 안 해요. 웬만하면 수리 안 해요. 통으로. 그리고 부속도 조그만 거 이렇게 교체하는 건 안 합니다. 통째로 다 교체하라 그러지. 안 하겠다는데. 그러면 그거 안 하겠다 그러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통제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거죠. 심각한 거죠. 이렇게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말장난과 구조적인 그런 불법이 있는 거예요. 불법이지 뭡니까 이게? 국민들한테 피해 끼치면 다 불법이지 그게. 공정거래법상으로도 또 이게 뭐 국제법상으로도 그렇고 국제 상법상으로도 그렇고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거. 한국 자체가 지금. 그러면서 무슨 뭐 애국이 어쩌고 뭐 국내 산업 보고 떠드는 거라니까. 근데 부속을 교체하는 거를 수리라고 지금 얘기들도 하고 있는데 부속을 교체를 했어요. 그러면 교체한 부속을 원래는 어떻게 돼요? 소비자한테 줘야 되는 거죠. 갈아 꼈으면 줘야지. 그거 뭐 하려고? 수입차는요, 부속을 교체하면 반드시 줘야 됩니다. 반드시 돌려줘야 돼요. 부속을 교체하면. 그거는 반드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줍니다. 절대로 안 줍니다. 저는 받은 적도 있죠. 일부 받은 적도 있는데 절대로 안 줍니다. 어떻게 하냐면
부속 교체한 거 달라 그러면은 그거 지금 그러니까 거기 고철을 쌓아놓는 데가 있어요. 정비소마다. 그런데 센터도 당연히 고철을 쌓아놓는 데가 있죠. 쌓아놓는 데가 어떻게 됐냐면 지들 하는 얘기로는 뭐 이렇게 던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밑으로 차곡차곡 쌓이게 되고 밑에서 뭐 꺼내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던져놨기 때문에 밑에 깔려가지고 그거 좀 찾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내가 가서 찾을게 테니까 주세 달라고 그거. 위험하다는 거. 됐고 내가 찾을 테니까 달라고 그럼.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좀 이따가 좀 이따가도 아니야. 한참 이따 전화가 왔어요. 사실은 교체 안 했다고. 뭐 조그만 것도 아니고 그거 30만 원에서 한 40만 원 정도. 어? 부속값만 30만 원이에요. 부속값만. 그걸 갖다 교체를 안 하고 돈만 받아먹은 거야. 그 부속이 고품이 없지. 교체를 안 했는데. 근데 그거 뭐 차고라 그러는데 차고일 수 있겠어요? 모 볼보 서비스 센터에서 그랬지. 그게 어떻게 차고가 될 수가 있나? 서비스 센터에서는 그 차고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부속을 다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특히 제 차는 연식이 좀 됐잖아요. 연식이 좀 된 차이기 때문에 이런 부속은 아예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좀 오래된 거는 없다. 그럼 어디 있냐? 그 공동으로 쓰는 물류창고가 있어요. 기흥인가 어디 있어요. 기흥, 용인 이런 데 그 물류창고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각 센터에다가 분배를 해요. 그러면 각 센터에서 발주를 넣으면 그 전체 창고에서 불출을 하는 거예요.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센터에 없죠. 무슨 얘기냐? 센터에서 부속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는 얘기예요. 그럼 발주를 내서 가지고 들어온 다음에 그러면 전산으로 그게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다 계산이 돼야 되고, 그죠? 그걸 가지고 수리해서 장착을 했다 그러면 몇 군데 전산이 맞아야 된다고요. 창고 전산도 맞아야 되고 들어오 그게 창고에서 원래 창고에 공동 물류창고 그쪽에서 센터로 들어온 기록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장착된 기록이 있어야 되고 그거 가지고 계산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센터에서만 쏙 빼먹을 수가 있나? 부속이 오지도 않았을 텐데. 부속이 왔다 그러면 전산상으로 걸려있기 때문에 그걸 교체를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커요 부속이. 그거 또 뭐라고 얘기하면 어딘지 특정되니까 아직 얘기 안 하는 건데 이 센터를 없애버리든 가야지. 볼보 센터 중에서 한 군데 그 짓을 하는 거야. 기가 찰 노릇이죠. 그 뭐야? 수리하지도 않고 했다고 해서 내보낸다니까. 돈은 받고.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죠. 그럴 있어요. 내가 없는 얘기라나. 그뿐만이 아니에요. 부속을 교체를 했는데 그것도 비싸죠. 뭐 70만 원? 부속을 교체를 했어요. 센터에서 교체를 했는데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망가진 거예요. 이게 보증기한이 3년인가 뭐 5년인가 그런데 그 부속이 망가진 거야. 진짜 황당하죠. 차가 못 움직이니까 움직이면 이제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니까 센터 또 들어갈 수도 없어요. 들어가면 바로 고쳐주나? 바빠 죽겠는데. 그때 차 없이 또 일을 볼 수 없고. 그래서 일단 센터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견적을 그때 70얼마인가? 이렇게 견적을 낸 거예요, 얘네들이. 근데 당장 고쳐주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당장 고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와,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납니까? 일단 차를 가지고 나왔어요. 가지고 나와가지고 하루인가 이틀인가 쓰고 며칠인가 쓰고서 일반 그 정비소에 가가지고서 교체를 해버렸어요. 교체를 하고 가서 내가 수리비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 줘야지. 일주일밖에 안 돼가지고 그게 보증기한이 3년 5년인데 그랬더니 그 센터장이라는 새끼가
잠깐 보자는 거예요, 나보고. 잠깐 보자 그러더니 지방에서 잠깐 보자 그러더니 갑자기 손을 내미는 거예요. 응? 고제 주세요. 이지랄하는 거예요. 나 어이가 없어서. 아니 근데 그랬어요. 너는 좋냐? 어? 야, 내가 800만 원어치 차를 고치면서 어? 너 뭐 하나라도 준 적이 있냐 나한테? 어? 그리고 지들이 거기에서 센터에서 그 부분이 고장났다고 지들이 점검을 하고 견적까지 낸 거예요. 일주일 전에 교체한 바로 그 부품을. 응? 그럼 지들이 망가졌다 그런 거 확인했잖아. 그리고 교체한 거 근데 처음에 이거 확인해 봐야 된다 그랬더니 차를 띄우고 뭐 입고를 시키라 그러고 차를 띄우고 별짓을 다 하더라고 센터장이란 놈이. 그래서 결국 한다는 얘기가 고제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너는 줬어? 어? 야, 500만 원, 800만 원어치 차를 고칠 때 고철 하나라도 준 적 있어? 그러고서 지들이 응? 그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때 뭐라는 줄 알아? 갸우뚱하면서 이게 그렇게 잘 망가지는 구석이 아닌데 야 우주선도 왜 어? 출발하다가 폭발하고 그래. 수십조 원, 수백조 원이 들어간 우주선도 폭발하고 그러는데 무슨 차 부속이 불량이 없냐? 내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어떤 정신병자가 돈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돈이 뭐가 남는 게 있어야지. 그 짓을 해가지고 장난을 하려 그러면 무슨 남는 게 있어야지 뭘 하지. 내가 내 돈 준 거 그거 달랐는데 무조건 딴 데서 교체를 했는데 지들은 바로 못 해준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 짓을 왜 합니까 내가? 응? 그 센터고 무슨 뭐 원한이 줬다고 그 짓을 합니까 내가? 그 지경이에요. 그 지경. 근데 그 서비스 센터들마다 그 수입차 서비스 센터 우죽순으로 생기고 있는데 지금 많이 생겼죠 지금은. 예전에 서비스 센터가 전국에 몇 개 안 됐었어요. 특히 볼보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서비스 센터라고 해봐야 뭐 전국에 5개? 4개? 5개? 그 정도밖에 안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지금 많이 늘어났죠 지금. 서울만 하더라도 서울 경기만 하더라도 지금 5개가 넘을 거요. 우죽순으로 생기고 있는데 관리가 안 되는 데가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기꾼 새끼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 자동차 개통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이건 지금 센터의 문제점을 얘기를 한 거고 뭐 그럴 일이 없다. 이때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그냥 얘기해 주는 거예요. 부속을 교체를 했으면 교체한 부속을 제시한 다음에 달라 그러면 주고 아니면 폐기해달라 그러면 폐기하든가 이런 절차를 의무화해야 된다. 국토부에서 무슨 뭐 규정을 만들든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통제를 해야지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벌써 몇 년 전 얘기예요. 그리고 뭐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센터 이외에 수입차 센터 이외에 일반 정비소에서는 무슨 짓을 하냐면 일단은 거의 거짓말을 뭐 대놓고 하죠. 그래서 뭐 무슨 온라인 중심으로 해서 무슨 뭐 성지 막 이러잖아요. 볼보 같은 경우에도 볼보의 성지 막 이래가지고 센터는 못 들어가니까 센터 들어가면 죽을 일 있습니까? 웬만하면 몇백만 원씩 나오는데 뭐 하나 갈면 몇백이야. 곤란한 거죠. 그리고 통째로 다 교체하라 그러니까 아니면 말고 우리는 그거 안 한다는데 뭐라 그럴까요? 규정이 없는데 통제할 방법이 없는데. 그러면 그래서 이제 사설이라기보다 이제 그 센터 이외에 다른 정비소를 가죠. 다른 정비소를 가려 그럴 때 1급 자동차나 이런 데는 규모가 있으니까 거기서 돈을 꽤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수리가 또 안 되고 이런 데다 보니까 우리 소위 카센터라고 얘기하는 데를 막 뒤지고 다니는 거예요.
수입차 타는 사람들이 카센터를 막 뒤지고 다닌단 말이에요. 뭐 다이라 그래가지고서 뭐 자기가 고치는 거. 제가 요 근래에 제 차를 갖다가 이제 수리하는 거를 영상을 좀 올려놓고 그랬었는데, 직접 고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웬만한 건 직접 고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요즘은 뭐 리프트까지 사다 놓고 그냥 그 몇백이면 사거든요. 리프트 중고 살라고 몇백이면 사요. 땅 어디다 갖다 놓고 그냥 지가 고쳐 쓰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이제 센터를 찾죠. 카센터라고 얘기하는, 저 배터리 가게라고 얘기하는 일반 그 소규모 정비소를 막 곳곳을 찾아다니는 거죠. 근데 볼보 같은 경우에도 뭐 볼보의 성지 이래가지고 그 배터리 가게 여러 군데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근데 뭐 많이 있으니까 어디라고 얘기하면 거기 또 망해버리니까 뭐 없애버릴 때도 있긴 한데, 거기에서도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부속 장난을 하죠. 부속 장난하는 게 어떤 거냐면, 공임을 싸게 하는 것처럼 해놓고 부속을 정품이 아닌 정품 카센터, 그거 저 센터, 볼보 서비스 센터에서 받아오거나, 아니면 지들이 직접 유럽에서 무슨 뭐 수입해서 들여오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뒤로 나오는 거 있죠. 애프터도 검증도 안 된 거, 대부분 중국에서 만든 거죠. 뭐 볼보가 상하이 자동차에서 먹어가지고서 어차피 뭐 중국에서 다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속을 보통 한 3~4배 이상 받아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 거 알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거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모임이 있잖아요, 온라인 모임. 그래서 거기에서 뭐 어떤 차종, 어떤 자동차 이래가지고서 모임들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홍보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럼 뒤로 먹는 것도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범죄거든요, 사실. 다 불법이지. 그게 뒤로 돈 먹고 홍보해주고 그러면 그게 불법이 아니겠어요? 하다못해 뭐 정비를 하러 갔는데 밥값 해주든가 공짜로 해줘도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 아니라고 하지 지들은. 근데 어쨌든 그 볼보의 성지다 뭐다 이런데, 또 뭐 벤츠의 성지, BMW의 성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부속을 어느 정도까지 받냐면, 내가 부속값이 60만 원도 안 하는데 300 몇십만 원 청구하는 것도 봤어요. 근데 저는 부속값하고 다 안단 말이에요. 깨알같이 알죠. 이거 얼마, 센터에서 파는 건 얼마고, 뭐 애프터로 들어오는 건 얼마고, 그 다음에 애프터도 두 종류로 나뉘어요, 크게 나누면. 어차피 볼보 자동차에서도 어차피 벤츠나 BMW에서 그 회사에서 직접 자기네들이 부속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중소기업에다가 발주를 주고 거기서 만들도록 해서 납품받아서 그렇게 해서 끼워가지고 파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회사에서는 100% 전량 다 생산한 걸 전체 다 볼보에다 납품하냐? 그거 아니에요. 일부는 지들이 직접 할 수 있게 됐어요. 단 볼보 정식 마크를 붙이지 못하고 파는 거죠. 네. 근데 제품 똑같은 거죠. 이런 게 있고, 아예 다른 데서 만든 게 있죠. 유사하게 만든 거. 뭐 똑같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아예 다른 데서 만든 것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구별이 안 가요. 그 포장지나 이런 걸 보고 구별을 해야 되는데, 포장을 뭐 보여주나? 무슨 자동차 뭐 손님들한테 포장을 보여주나요? 그러면 이제 아예 그 애프터 중에서도 수입차 본사에서 하청 받아가지고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예 그냥 별나라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들어온 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값이 무지하게 싸죠. 지금 직구했을 경우에는 10,000원대예요. 브레이크, 무슨 브레이크 패드 같은 거 있죠. 수입차 뭐 10,000원대, 20,000원대 이래요.
뭐 미국 차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국 분들이 기술도 좋아요 나름대로. 그냥 막 찍어내니까. 그거 누가 당해? 요즘 또 인도에서 또 따라가고 있죠. 손으로 다 만들어. 달도 만들고 별도 만들고 다 만들어요 이 사람들. 기술도 좋아요 진짜. 손으로 어떻게 그렇게 만들지? 기계도 아니고. 근데 그런 거는 가격 차이가 많을 경우에는 진짜 뭐 많이 나죠. 한 10배씩 가격 차이 나는 것도 있어요. 제가 그 디스크 브레이크 모터 뭐 5만원대만 산다고 얘기했잖아요. 똑같아요. 성능? 성능이 더 좋을 수도 있어. 애프터로 들어온 제품들이 성능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 개선품이 나오거든요. 그 기존에 볼보에서 또 벤츠에서 BMW에서 만들어서 사용하던 건데 그게 연식이 계속 가면서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일반 공장에서는 뚝딱거리고 그냥 개선품을 만든단 말이에요. 가격은 더 싼데 B품이라 그러는데 성능이 더 좋은 것도 있다니까. 근데 어찌됐든 그 무슨 볼보의 성지 어쩌고 이러는 데서 부속 가지고 장난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네. 캘리퍼 같은 경우도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캘리퍼 하나에 저거 뭐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나마 뭐 바로 구할 수도 없죠. 연식 좀 되는 거는 센터에도 없는데 뭐 들어오는데 한 달, 두 달, 한 달은 걸리죠. 그 코로나 때는 아예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6개월씩 걸렸어요. 근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부속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배가 못 들어오니까. 근데 지금도 보통 이제 없는 건 한 달 정도 걸려야 되는데 웬만한 건 다 가지고 있긴 한데 그것도 국토교통부에서 규정이 있어요. 언제 생산된 차량에 대해서는 부속을 뭐 몇 년, 10년, 뭐 20년, 30년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부속을 가지고 있어라. 그런 규정들이 있단 말이야. 국제적으로도 있고 뭐 국내에서도 그런 규정들이 있는데 그래도 뭐 지금 우리가 재고가 없습니다 이러면 재고가 없는 거지 보관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되면 근데 들어올라 그러면 3개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웃기는 거죠 그것도. 아니 그 차를 팔았으면 그 부속도 창고를 져가지고서 가지고 있어야지. 뭐 한 달 있다가 들어옵니다 이러면 그거 자체가 허용을 해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국토부에서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트럼프는 미국의 애국자예요. 그리고 문재인은 한국의 매국노예고 이렇게 놓고 보면은 한국 산업에 무슨 도움이 되나? 그럴 리는 없잖아요. 소비자들이 국민들이 피해를 입으면 그게 한국에 무슨 도움이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수입차 떠드는데 그 돈 먹는 사람이 한국에 극히 일부 센터 운영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 주워 먹고 앉아 있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2만원, 3만원짜리 원가가 무슨 뭐 30만원, 40만원 뻥튀기가 되고 한두 건이 아니에요. 모든 부속이 다 그러니까. 저 요번에 휠 볼트가 빠져가지고서 밖에 빠질 뻔했잖아요. 그거 휠 볼트 있잖아요. 하나에 16,000원이에요. 사왔는데 하나에 16,000원, 16,000원. 그리고 가격이 다 정해져 있죠. 그래서 센터마다 가격이 다르지 않아요. 공급해주는 단가부터 이미 담합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국토부에서 좀 조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볼트가 16,000원입니까? 휠 한 짝이 16,000원이겠다. 한국에 휠 한 짝이 16,000원이겠어. 어떻게 볼트 하나가 16,000원이야. 뭐 상상을 초월하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거 130원? 중국 공장에서 만들면 그건 중국 공장이라고 우습게 볼 게 아니라니까요. 볼보 자동차 자체가 상하이 자동차로 넘어간 지가 언젠데 그게 20년이 다 돼가요 지금. 그래서
볼보 차 부속이라든가 이런 거 기술이라든가 뭐 부속 만들고 그런 거 전부 다 중국에서 인수 받아가지고 거기서 다 생산합니다. 그거 다 공급하는 거예요 지금. 어? 근데 어떻게 중국에서 원래 공장에서 만든 건 뭐 130원? 1,300원? 1,300원도 비싸다. 그 운송료나 이런 거 다 포함해서 1,300원? 13,000, 16,000원이 참 문제가 심각한 거죠.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서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부속 가지고 이제 장난하는데 그거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볼보를 예로 들면 온라인에서 어디가 뭐 잘 고치냐 어쩌냐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요즘은 웬만한 데 다 고칩니다. 근데 그런 데서는 아예 홍보도 안 합니다. 이거 요즘은 뭐 벤츠 잘 고치는데 그런 데가 어딨어요. 웬만하면 다 하지. 이제 안 할라 그러지. 수입차 하나 고치느니 국산차 3개를 고치지. 부속이 비싸니까 남는 것도 없고 공임은 똑같은데 고장만 죽도록 하니까 정비소에서 국내 정비소에서 센터 말고 국내 정비소에서는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만 한다 그러는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든 더 붙여먹으려고 그러는데 공임을 더 받으면 표시가 나버리니까 부속에서 빼먹고 그 다음에 망가지지 않은 것도 고치라 그러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해먹는 데가 몇 군데 있지. 조심해야 돼요. 그럼 뭐 부속 같은 건 안 줍니다. 부속 교체한 부속 그거를 보여주거나 이렇게 하도록 규정을 개정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수리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다른 걸 망가뜨려 놓죠.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그거 한 사람은 좀 반성을 좀 해야 되는데 그 차에 고무 호스들이 많잖아요. 근데 고무 호스들 중에서 큰 것들 뭐 파워 호스나 이런 것들은 차 운행 자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차 운행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속은 없겠지만 파워 호스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 떨어지면 악셀을 밟아도 차가 안 나갑니다. 그냥 압이 안 차는데. 근데 그런 거를 청테이프로 붙여서 내보내요. 청테이프로 붙여서 내보내요. 다른 거 수리하다가 이제 뭐 렌치질 하다가 뭐 찢어지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워낙 비싸니까. 보통 몇십만 원씩 하니까 바로 고치지도 못하고 부속이 바로바로 조달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자기가 물어내려면은 하루 일해서 일당이 얼만데 청테이프로 붙여서 내보내요. 그거를. 그래도 그 사람은 양심 있는 사람이지. 청테이프로 붙이지도 않고 그냥 내보내면 찢어진 거 어떻게 발견하기 어렵잖아요. 청테이프로 붙여서 내보내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뭐 기름 많이 샌다고 제가 영상 올려놓은 것도 있는데 그거 몇 사람이 손을 댄 건데 교체를 하면서 뜯어놓고 나서 제대로 쪼질 않은 거예요. 아니면 나사가 아예 체결도 안 해놓은 것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한다니까. 이 문제죠 이거. 근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 내가 안 그랬다 그런다니까. 그럼 거기 가서 뭐 네가 한 게 맞는데 그러고 싸우는 게 맞다고 그런 분들도 계시던데 그 쓸데없는 짓이에요. 내가 했다고 어떤 바보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돈이 날아가는데 한두 푼도 아니고. 국산차 같으면 내가 했다고 해서 그냥 교체를 하면 되지. 해봐야 뭐 얼마나 합니까? 웬만한 거 뭐 10만 원 안쪽으로 다 해결되잖아요. 엔진이나 미션이 잘못되기 전에는. 웬만한 건 다 해결되잖아요 그냥. 이거 잘못돼서 내가 그건 한다고. 근데 수입차는 10만 원 이하짜리가 없어. 웬만한 거는 잘못되면 보통 뭐 몇십만 원씩 나가버리니까 거짓말 하는 거죠. 그래서 수입차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직접 수리를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거 어디서 들은 얘기 아니에요. 내가 직접 다 경험한 거고, 그 정도로 그 차를 오랫동안 이렇게 좀 제대로 운행하려 그러면 수리도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정비사분은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그렇게 좀 큰 공업사나 뭐 센터로 들어가서 이걸 수리하시지 그러냐. 거기도 그렇다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아 이거 자꾸 망가지고 좀 연식도 됐는데 새 거로 바꾸시면 안 되냐고 그래. 근데 그랬죠. 새 거로 바꿔서도 부속이 몇만 개인데 그 중에서 하나 망가진 거지. 그게 무슨 새 차냐고. 그 부분은 어? 고물이지. 그건 또 그렇다. 아, 새 차를 탔다고 그래서 그러면 몇 년 괜찮지 않아요. 새 차 타면은 뭐 패드 안 갑니까? 응? 브레이크 오일 안 갈아도 됩니까? 엔진오일, 미션오일 안 갈아도 됩니까? 10만까지는 괜찮다고? 아니 차가 지금 뭐 부가세하고 다 하면은 보통 지금 볼보 같은 경우에는 8천만 원 넘어가거든요. 80은 지금 단종됐으니까 90 같은 경우에는 9천만 원? 어? 감가가 얼만데 몇 년 타면은 한 3천 잘 타야 3천 나와요. 한 3년 타버리면 1억짜리가 3천만 원 돼버린다니까. 근데 3년 지나고 뭐 5만 킬로, 7만 킬로, 6만 킬로, 7만 킬로, 8만 킬로, 9만 킬로 가버리면 금방 그 키로수 타죠. 그러면은 전 7천 날린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부속이 많고 타다 보면은 그것도 노후되니까 교체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준 거예요. 차라는 거는 출고하는 그날부터 준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임시번호판 달고 나오는 거 있죠. 그거 뭐, 착강이라 그러죠. 착강한다고 그래가지고 임시번호판 매겨가지고 나와가지고, 파는 거 있죠. 그것도 500만 원, 1000만 원이 싸요. 그것도. 물론 없어서 못 팔지만, 그것도. 바로 나와가지고 타지도 않은 건데도 그렇다니까. 그러면은 수입차들 같은 경우 얼마나 감가가 그렇게 많이 떨어집니까?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유통구조라든가 부속이라든가 수리라든가 여러 가지 뭐 쿠폰부터 해가지고 많은 게 다르기 때문에 국산하고 비교할 건 아니지만 국산이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일단 손쉽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수입차는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 단계에 걸쳐서 각 분야별로 해먹는 놈들이 많아가지고 문제가 많은 거예요. 계속 헤쳐먹으니까 적당히 해야지. 근데 한편으로 보면 또 수입차들 들어올 때부터 문제가 있으니까 들어올 때부터 모든 걸 비싸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걸 또 조장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뭐 국내 산업보, 국내 자동차 산업보 뭐, 누구를 위한 보호인데 이거 노조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자동차 노조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자동차 노조에서는 수입차에 대해서 이렇게 수입차 이용자라든가 국민들이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덤터기를 쓰고 이런 거에 대해서 통제를 하려 그러면은 국산차들 국내 그 기업에서 만들었던 차들 요즘은 국내 국에도 없어요 사실. 근데 그 차들에 다니는 노조나 이쪽에서 어떻게 돼요? 막 무슨 뭐 총칼 들고 나오니까 안 그렇겠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잖아요. 노조도 자꾸 골치 아픈 거예요 지금 사실. 노조가 뭐 노조는 또 법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지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놓고 보면 소비자라든가 뭐 국민들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저놈 노조죠. 한편으로 보면은 복잡하죠. 예. 그래서 국산차를 타면 되지 않냐. 여러분들은 타세요. 내가 타든 차 그냥 계속 탈 거니까 나는. 탈 때까지 타보고 내가 직접 다 수리해서 타고 할 거예요. 국산차는 탈 만큼 타봤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입차를 수리하거나 그다음에 부속이라든가 다른 것들 다 이게 좀 이제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은 정부 차원에서 좀 손을 봐야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자동차 노조 상당히 강성인데 이 사람들도 양심이 있어야 돼요. 어? 양심 없는 사람들한테 양심 가지라는 것도 웃기는 얘기지만 웬만큼 해먹어야지. 웬만해야지. 그 사람들 연봉이 지금 7천만 원이 넘어가고 그러는데 어? 에휴, 이짓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짓 해가지고 자동차 만드는 사람들이 이런 내용들 모르겠어요. 뻔히 알면서 소비자들하고 국민들한테 피해 끼치고 하면서 지들이 먹고 앉아 있는 거라고. 국산차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뭐 나중에 시간 되면 이제 말씀드리기로 하고, 수입차는 이래 가지고서 문제가 있는 거지 차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한국에서 장난 노는 거지. 뭐 차 생산하거나 해외 뭐 외국 자동차 회사들에서 장난한다 그 짓을 왜 합니까? 거기서 팔아먹어야 되는데 한대라도 국내에서 장난하는 거지.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선이 빨리 돼야 됩니다.